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주 리듬을 타라입니다. 저자는 디펙 초프라, 역자는 이현주, 출판 샨티입니다. 세계적 영성가 디펙 초프라가 들려주는 자유와 행복, 인간과 우주의 참 본성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행복을 첫 번째 목표로 삼지 않는 걸까? 오프라 윈프리, 레이디 가가, 데미 무어, 마이클 잭슨 등 세계적인 스타들인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바로 디펙 초프라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디펙 초프라의 책은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권 번역되어 나왔고 국내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한 적도 있어 그의 메시지를 들어본 이들이 많을 것이다. 디펙 초프라는 원래 하버드 의대에서 의학을 전공한 내분비 학자여 의사였다. 덕분에 그는 몸이 아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 책은 의사인 자신을 찾아온 한 심장질환 환자와의 대화로부터 시작한다. 어느 날 그는 앞에 앉은 환자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왜 낫고자 하는 거요? 환자는 어리둥절해하며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낫기를 바라지 않겠냐고 되묻는다. 디펙 초프라는 계속해서 그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병이 나아야 직장에 돌아가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어야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대답하던 환자는 마침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고 대답하기에 이른다. 디펙 초프라는 이런 질문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던지고 사람들은 왜 행복을 첫 번째 목표로 삼지 않고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걸까 의문을 품게 된다. 그가 발견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부차적인 수단들 대신 첫 번째 목표로 곧장 행복을 설정하면 돈, 건강, 친구 같은 우리가 원하는 부수적인 것들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행복의 모든 이유들은 결코 참된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유 있는 행복은 언제든 그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비참함일 뿐이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행복은 이유 없는 행복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의식 상태로서 이미 존재한다고 그는 말한다. 행복이 바깥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의식 상태라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디펙 초프라는 그것을 아는 것은 곧 우리 존재의 신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바로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요. 우리 자신에 관한 참된 지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책이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행복에 대한 관점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현실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우리 감각은 일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고 인과관계를 통하여 세계는 흘러간다. 그러기에 내가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으로 된다. 무슨 일이든지 한때에 하나씩 이루어진다. 나는 여기에서 저기로,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선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가 그렇지 않다. 세계는 동시적이고 모든 일은 같은 시간에 발생한다. 무한 가능성들이 같은 시간에 공존한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어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이 동시성은 무한한 상호관계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무한한 상호관계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물들이 다른 모든 사물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람의 몸이야말로 무한 상호관계의 탁월한 표본이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 그리고 수학이 한자리에 모여 삶이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장이 바로 사람 몸이기 때문이다. 사람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는 은하계의 별들보다 많은 숫자이다. 모든 세포들이 매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포들이 하는 일을 즉시로 한다. 그렇게 모든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활동한다. 한 세포가 다른 세포에게 내가 지금 음식을 소화하는 중이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하고 말하는 것을 듣는데 따로 시간이 필요 없다. 위장세포들이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 뇌세포들은 생각을 하고 쓸개세포들이 담즙을 생산하는 동안 면역세포들은 세균을 죽인다. 세포들은 한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세포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한다. 이 모든 작용을 함께 어울려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몸은 지구, 달, 별과 전체 우주의 움직임을 모니터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서 이 모두가 해와 달과 계절의 순환, 심지어 바다의 조수에까지 의존하면서 순간순간 바뀌고 있다. 우리 몸은 우주의 한 부분이고 그런 까닭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우리 몸의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전체 우주와 연관된 지구 리듬의 한 표현이고 이들 4가지 리듬, 하루 리듬, 조수 리듬, 달 또는 음력 리듬, 그리고 해 또는 계절 리듬이 우리 몸의 모든 리듬의 바탕이 된다.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동안 우리는 하루 종일 밤낮으로 따라 돌며 24시간 주기 리듬을 경험한다. 이 리듬은 지구의 자전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구의 한 부분인 우리 몸의 모든 기관도 지구 리듬에 따라 함께 돌고 있다. 이 생체 리듬이 예를 들어 장거리 비행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면 우리는 정신이 몽롱해진다. 무슨 일로 밤을 새면 이튿날 휴식을 취해도 몸이 무겁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우주의 리듬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조수 리듬 또한 우리 몸의 생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리듬은 해와 달과 은하계의 별들이 지구별의 바다에 미치는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별의 바다와 비슷한 바다를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이고 지구별의 60% 이상이 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간조와 만조를 경험하고 그것들은 우리 몸 안에서도 썰물과 밀물로 흐른다. 괜히 몸에서 기운 빠지는 듯한 느낌일 때는 우리 몸이 우주의 몸과 어긋나 있는 것이다. 바다나 숲에서 얼마쯤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리듬을 자연 리듬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달 리듬은 지구와 해와 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데서 생기는 28주기 리듬이다. 이 리듬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직결된다. 우리는 보름달에서 반달로, 금음달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달로, 보름달로 차는 달을 보면서 음력 한 달을 순환한다. 인간의 수정과 얼경은 리듬의 작용을 잘 보여준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28일 주기의 리듬이 우리 몸에 작용한다. 나는 의사 신분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해와 달의 순환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환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자주 보았다.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는 계절 리듬을 경험하면서 몸마음의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대개 봄에는 사랑을 하고 겨울에는 활동이 움츠러든다.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겨울이면 의기소침해지는 사람도 밝은 햇볕을 쬐면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 계절의 변화는 사람 몸뿐 아니라 나무, 꽃, 나비, 박테리아 등 지구의 모든 생물체에 생화학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마음을 나머지 우주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사물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몸마음은 더 큰 몸마음의 한 부분이고 우주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생리 안에서 우주 리듬이 순환하는 것이다. 우주는 진실로 별들의 심포니다. 우리 몸마음이 이 심포니 호흡과 맞출 때 모든 것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우주의 충일함이 우리 안에서 황홀한 기쁨으로 흐른다. 모든 세포들에 침투되어 있고 그것들을 연결시켜 움직이게 하며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깊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의 장이 우리 몸마음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 몸마음의 표출을 과학자들은 무한한 상호관계라고 부른다.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몸마음의 질을 전지전능 그리고 무소부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꽤나 신비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정확하고 분명한 과학적 진술이다. 이보다 더 극적으로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를 보여주는 예가 없을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안다. 동시에 모든 곳에 있고 못하는 일이 없다. 넓고 넓은 의식의 장인 우리 마음은 우주가 미치는 너머로 확장된다. 비록 한 장소에 국한된 형태로 표현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어디에도 자리를 두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시간 또한 그러하다. 우리가 시간을 어느 점에 설정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여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은 영혼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다른 순간도 마찬가지다. 영혼이 모든 순간의 앞뒤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과거와 미래, 그때와 지금, 앞과 뒤는 없다. 오직 영원한 순간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현재 순간에 깨어있음 안에서 오직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때, 다른 곳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에게 물어보라. 시간이 사물인가 아니면 개념인가?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살면서 경험하는 변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관념인가? 저명한 물리학자가 말했다. 시간은 사물이 아니다. 시간은 하나의 관념이다. 물리학자들은 더 이상 시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에 시간 연속체라는 말을 쓴다. 이 시간이 절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현상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돌면서 시속 수천 킬로미터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별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시간은 환이다. 변화와 관계를 지각하고 경험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념이다. 의식은 무한하고 경계가 없고 영원하다. 처음이 없고 처음도 없으니까 끝도 없다. 시간 안에 어떤 변두리나 경계도 없다. 한없는 것을 누가 무슨 수로 재겠는가? 당신은 그것을 잴 수 없다. 모든 측정이 개념적이다. 부하는 우리의 개념을 넘어선다. 그런즉 의식이 우리의 경험과 다른 경험 사이의 간격 또는 공간을 측정하는 방편을 가리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시간 연속체가 원인과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겪는 온갖 경험을 만든다. 그러니 시간에 대한 이 모든 다른 경험들은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해석들일 따름이다.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리적 실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체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포함해 물리적 실체에 대한 경험을 결정한다. 당신은 현재에서 과거를 경험할 수 있고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현재에 머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흐르는 세월과 함께 발생하는 물리적 변화들이 당신 몸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베다 스승이 말했다. 사람들이 늙어 죽는 유일한 이유는 늙어 죽는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로 된다. 우리가 만지는 것이 우리로 된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까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물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 몸마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 안에서 온갖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해석들이 기억들로 되고 기억들이 저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으로 변화를 촉발한다. 어디에 이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그것들은 모든 곳에 있다. 우리 영혼 안에 편만에 있고 뇌세포들 안에서 제 모습을 나타내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의 암호로 내장되어 있다. 당신 몸은 관념들의 장이고 그것들의 표출이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몸이다. 당신 몸이 하나의 육체로 된 기계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늙어가게 마련이고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균형을 잃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생각이 당신 몸에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 생각들이 바뀔 때 생화학적 변화 또는 바뀐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당신 몸을 보는 당신의 방식이 달라지면 자동으로 당신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광대한 지능의장에 있는 하나의 지능 패턴으로서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데 동참한다. 저기 바깥의 세계가 객체인 세계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체인 세계요, 당신의 해석들로 만들어진 세계이다. 당신은 감각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는 법을 배워 익혔고 그것이 당신의 몸마음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며 모든 지각되는 경험들을 가져다 준다. 몸마음이 어떻게 제 경험을 해석하고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플라시보 반응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탕으로 된 정제를 주면서 그것이 통증을 덜어준다고 말하면 약 30% 환자들이 통증 감소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것이 플라시보 반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플라시보 반응은 통증뿐 아니라 다른 증세에도 적용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알약을 주면서 말한다. 이것이 심장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환자의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해주는 것이다. 플라시보 반응은 몸과 마음의 연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자신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곧 플라시보 반응이기 때문이다. 무슨 대단한 확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통증을 덜어줄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면 몸마음이 강한 화학작용을 일으켜 그와 같은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플라시보 반대편에 노시보 반응이 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말한다. 스미스 부인,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당신은 유방암인데 이미 신체의 모든 뼈에 암세포가 전이되었어요. 이 상태로 6개월쯤 살 수 있을 겁니다. 스미스 부인은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진단을 곧장 자기 몸에 실현한다. 이것이 노시보 반응,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또 다른 해석이다. 우리의 몸마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해석의 의미를 새롭게 실현한다. 우리는 이 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제를 처방하는 약국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 반응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다. 시간을 새롭게 지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몸의 기능을 새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결국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거꾸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마음은 의식의 한 부분이고 생각하는 지능의 장이다. 순간순간 우리가 몸마음이라고 부르는 때와 곳에 한정된 지능의 표출이 우주라고 부르는 때와 곳에 한정되지 않는 지능의 표출이 끊임없이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한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따름이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약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의 95%가 어제 한 생각과 똑같다는 사실은 여간 황당한 게 아니다. 날마다 똑같은 에너지 패턴으로 똑같은 몸짓을 저도 모르게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이 해마다 건물의 벽돌을 교체할 수 있는데 습관에 젖어서 또는 다른 방법을 몰라서 건물 짓는 방법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다고 하자. 당신은 해마다 같은 벽돌을 같은 장소에 쌓고 그래서 똑같은 건물을 유지할 것이다. 마찬가지다. 당신의 몸이 세월과 함께 약해지고 늙고 병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생각이 당신 몸의 에너지 패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매 순간 우리가 만드는 해석이 우리 몸의 에너지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처럼 처음 만드는 것이 다른 누가 아닌 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가 만드는 생각의 희생자들이다. 사회가 만든 제반 조건들의 체면에 걸려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적어도 10억 가지 유용한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북돋워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걸러낸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이 체면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회적 조건들을 넘어서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체 과정을 목격하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선택들이 있음을 깨닫는다. 당신의 신경조직은 하드웨어이고 당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변화들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이 당신의 생각, 느낌, 해석, 욕망에 따라 바뀐다. 그러나 프로그래머가 있다. 누가 프로그래머인가? 침묵의 목격자,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 내면의 자아가 프로그래머이다. 침묵의 목격자와 접할 때 당신은 그에게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 힘을 얻는다. 당신은 침묵의 목격자로서 모든 생각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당신임을 인식한다. 당신이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때 그 나는 생각 배후에 있는 생각하는 자임을 암시한다. 그 생각하는 자, 말없는 목격자가 당신의 생각들 사이 침묵의 틈에 있다. 그것은 몸이나 마음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과 생각 사이에 침묵의 작은 틈이 있다. 거기가 당신이 참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그 틈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개인적 마음이 우주 마음과 연결되는 통로, 창문, 변형의 소용돌이다. 침묵의 목격자, 그가 프로그래머이다. 깨친 자, 선택하는 자이다. 침묵의 목격자는 변하지 않는 당신의 한 부분이다. 당신의 변하지 않는 부분과 만날 때 그때 당신의 변하는 부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당신 몸이 이것이라고 또는 저것이라고 단언함으로써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당신 머리를 세뇌시킬 필요가 없다. 다만 당신 몸에서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해 또는 통찰이 필요할 따름이다. 인간의 몸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익숙해질수록 경이로운 힘을 얻게 된다.
그 힘이 마술적인 까닭은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생각해온 것보다 더 유동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역동적인 것으로 당신 몸마음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참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 몸마음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순수의식이 장이 창조하고 통제하고 끊임없이 몸마음으로 된다. 이 장에 접함으로써 당신은 전혀 새로운 마음과 전혀 새로운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옷을 갈아입는 것보다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아무 노력도 없이 당신 몸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감각되는 경험을 해석함으로써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데 동참한다. 세계는 당신의 해석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인간의 몸은 관념의 장이고 당신이 경험하는 몸은 세계에 대하여 가진 당신의 관념들의 표출이다. 당신의 몸마음의 리듬이 자연의 리듬과 일치될 때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우주가 황홀한 기품 속에서 당신을 관통하여 흐른다.